안전불감증은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재작년 코로나19로 대한민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900명이에요. 그런데 같은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질병까지 포함해서 무려 2062명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만 뜨면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를 카운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재해가 코로나19의 2.3배나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안전교육을 기획하고 또 강의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하면 사실 좀 딱딱하다, 그리고 재미없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데요. 저는 그 인식의 틀을 좀 깨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와 또 실습 중심, 또 체험 과정을 통해서 유익한 과정을 추구하고자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명까지는 모르겠고요. 많지는 않죠. 여러 분야에도 있어요. 농업에도 있고, 어업에도 있고, 또 축산에도 있고, 또 의료 쪽에도 있고, 또 안전 쪽에도 다양하게 이제 기술사 분은 또 존재합니다. 저는 기계 안전 기술사입니다. 예. 그 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증이 따로 있을까요? 안전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안전 지식이 없으면 산업 현장에서도 우리가 안전관리를 할 때 지도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술 안전관리가 중요한데요. 안전 자격증도 산업 안전을 필두로 소방, 또 위험물, 위생 자격증도 있고, 더 세부적으로는 기계, 전기, 화공, 이 건설 분야에 고도의 이 전문 지식을 요하는 기술사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고 중에서 2014년 10월에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가 30명이 올라갔는데 무려 16명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기억나는데요. 환풍구 덮개는 철제로 돼 있으니까 튼튼해 보이니까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이 환풍구 덮개의 철제 그레이팅은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지하는 앵커 볼트는 하중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던 거죠. 현재는 판교역 주변에는 피라미드 조형물로 설치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고 표지도 많이 생겼고, 또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하철 역사를 주의 깊게 보면 다른 역사는 안 돼 있는 부분이 훨씬 많고, 또 사고로부터 경험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교훈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죠. 혹시 이 사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모님들의 안전 마인드를 엿볼 수가 있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도 조기 안전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안전 교육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는 어딜까요? 유럽, 미국, 일본? 아니고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선진국 등의 유럽에서는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때 안전 정규 교과목이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을 배우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미리 형성된 안전의식 때문에 기업에 들어갈 땐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어릴 때부터 입시를 위해서 국영수만을 배웁니다. 안전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업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안전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의식과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일은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안전을 배우며 자라고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안전한 생활이라는 정규 교과목이 생겼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는 과학, 또 실과 체육 시간에 안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안전 사건, 사고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오늘 실수 몇 번 하셨나요? 사람은 하루 평균 12번에서 15번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실수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한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질 않죠. 그런데 만약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압축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안전을 투자한다라는 관점보다는 비용 지출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있을까요? 요즘 길거리를 가다 보면 공유 킥보드가 많이 사라지고 공유 자전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법적인 부분이 강화돼서 그런 부분인데요. 킥보드는 안전모 미착용 시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호구는 단순히 이 의무로 착용하기보다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방어막이 다 뚫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안전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나에게 안전이란 보상이 따르게 되는 거죠. 보호구 착용하는 거, 그거 큰 비용, 큰 시간 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가 안전하길 바란다면 너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안전 철학은 외유내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거기서 유자와 강자를 바꿔서 외안내안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안전도 일상에서 안전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회사에 와서도 안전을 잘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행동이 몸소 배어 있어야 언제 어디서든 안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전은 행동하는 것이고 내 솔선수범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올바른 안전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안전한 생활을 이루는 모습 어떨까요?